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는 비례해서 커지고요. 물체의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운동에너지가 커집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은 속력이 2배 늘어나면 운동에너지는 2의 제곱인 4배 늘어나고 속력이 3배 늘어나면 운동에너지는 3의 제곱인 9배 늘어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는 그 제곱에 비례해서 점점 커져가겠죠? 그러면 처음과 비교했을 때 그 나중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만큼 커졌을까요?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그 값은 어떤 값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실험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험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증가한 운동에너지의 값은 어떤 값과 같을까요? 2를 받았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증가한 운동에너지의 양은 해준 1의 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에서 누가 일을 해줬을까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오직 중력의 힘만 작용하는 거죠. 중력의 힘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상하는 결론은 뭐냐? 자유낙하 운동에서 증가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하게 된 일의 양과 같을 것이다. 이게 예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정말 나오는지 선생님과 실험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스탠드 준비했고요. 스탠드에 집게로 여기 보이시는 투명관을 이렇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속력 측정기 준비했고요. 위에서 쇠구슬을 아래로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모래를 담은 깨지지 않는 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동안 그 물체의 증가한 운동에너지 양을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물체의 질량을 알아야 되고 물체의 속력을 알아야 되겠죠.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저울에 이 쇠구슬의 질량을 재봤더니 28.5g이 나왔어요. 그리고 속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50cm, 0.5m 지점에서의 속력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시켰을 때 이 물체가 0.5m 구간을 지날 때의 속력을 한 4번 정도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계산하고 질량 알고 속력하면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실험을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속력 측정기를 펴주시고요. 자유낙하 시킬 때는 이 투명관에 유리구슬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차례의 기록을 칠판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3.10, 두 번째도 3.10, 세 번째는 3.08, 네 번째는 3.13이 나왔습니다. 평균값은 모두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겠죠? 3.10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쇠구슬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A는 시작점을 말하고요. B는 50cm, 즉 0.5m 구간을 말합니다.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면 되는데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여기서 힘은 어떤 힘을 말하죠? 중력을 말하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아까 28.5라 그랬죠? 이게 힘이고요. 곱하기 이동거리는 50cm인데 일의 양 구할 때 단위는 미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0.5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약 140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쇠구슬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A에서의 쇠구슬의 운동에너지와 B에서의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B에서 A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빼면 그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운동에너지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8.5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이 A 지점은 멈춰 있잖아요. 0이죠. 따라서 A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의 양은 0줄이 되겠습니다. B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 지점은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28.5 곱하기 B 지점에서의 속력을 제곱하면 되겠죠? 자, 속력은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한 거 있잖아요. 3.103 103의 제곱. 자, 얼른 계산해 보세요. 대략 140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정리해야죠.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있었죠?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증가했나요? 해준 일 140줄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이다?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자연학과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그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원 일과 에너지 단원이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 자극과 반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